강릉 올림픽파크입니다. 강릉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이 종목들을 개최하는데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서 강릉은 빙상 경기의 메카가 됐습니다. 여름바다, 겨울바다 보러 가장 많이 오는 곳 강릉 경포해변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강릉은 백두대간의 동쪽 관동, 영동 지역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색 있는 역사,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으아! 차가워! 자, 이 강릉에는요,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거리, 먹을거리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관동 8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관동 제1경 경포대. 경포대 누각 위로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흔히 경포대 그러면은 저쪽 경포 해안 바닷가만을 생각하는데요. 원래 이 누각이 원조인 거죠. 그래서 이 경포대 누각, 경포 호수, 경포 바다까지가 이게 한 세트입니다. 워낙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조선시대 정말 수많은 선비들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은 야경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포대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경포대에는 달이 5개가 뜬답니다. 하늘에 뜬 달, 저 경포 바다에 비친 달, 경포 호수에 비친 달, 술잔 위에 비친 달, 그리고 너의 눈동자에 뜬 달. 어우 느낌. 어우 아재개. 이 경포대가 정말로 아름답다는 건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죠. 지금 경포 누각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저 커다랗게 쓴 제1강산이요. 저 현판은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이곳에 와서 너무나 감탄을 하고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고서 우와, 중국 대륙 중원에도 세상 이런 경치를 볼 수 없다. 여기가 최고다. 그러면서 제1강산이라는 글씨를 써서 직접 붙였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완벽한 증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 네 관동별곡이라고 들어봤나? 아니요.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뭐 옛날 사람이 쓴 긴데 그 사람 말로는 강원도에서 얘가 제일 아름답대. 여기가 천국이라니. 네, 바로 이 글을 쓰신 분은 송강정철이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학창시절 우리를 많이 괴롭혔을지도 모를 그 유명한 관동별곡이죠. 조선시대 정말 수많은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을 이 경포대에는 그 풍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 VR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판 VR인데요. 바로 그게 이게 이 누각을 독특하게도 이렇게 단을 올려서 여기가 이제 2단 그리고 저쪽에 3단 이렇게 단을 높여놓은 거거든요. 선비들은 실제로 그때 이쪽 2단 여기에 이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희들은 여기 일단 여기서 춤을 췄겠죠. 자, 지금은 이 경포 호수가 경포대 앞에 있고 둘레가 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때는 이 경포 호수 둘레가 12km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경포대가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곳에 앉아서 여기 무희들을 보면 마치 선녀들이 호수에서 솟아올라 춤을 추는 것 같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장치가 조선시대판 VR인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강릉 오죽헌입니다. 여기 와보면 5만원권 신사임당, 5천원권 율곡 2. 그래서 세계 최초 모자 화폐임을 탄생지 오죽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군요. 세계 여행을 할 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장소, 거기가 가장 명소라고 합니다. 바로 이 강릉 오죽헌이 우리나라 5천원권의 국권이지만 나오는 곳이고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포토존이라고 할까요? 자, 5천원권을 촬영했을 때 여기서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딱 알려줘서 보면 5천원권 국권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이라고 하는 신사임당, 그리고 그 아들 대학자 율곡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 오죽헌인데요. 자, 여기서 이 화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논쟁 아닌 논쟁을 소개해 드립니다. 화폐 인물 어떤 순서가 적절한가죠? 자, 고액권일수록 업적이 많고 유명하신 분이 나오는 것이 맞다, 아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소액권일수록 업적이 높으시고 유명한 분이 나오셔야 된다, 이런 논쟁들인데요. 이건 뭐 세계 각 나라마다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누구나 쓰는 1달러에 조지 워싱턴이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는 가장 고액권이라는 5만원권의 신사임당, 그 전까지 최고액권이었던 만원권의 세종대왕, 5천원권의 율곡이, 1,000원권에는 퇴계이황이고요. 세상에, 이순신 장군님은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학은 뭐냐?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장소, 안동 도산서원에서 이 화폐 인물 논쟁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댓글에 거의 대부분이, 아니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왜 나오냐, 그 최고액권의 신사임당 나오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도대체 이분 업적이 뭐냐, 아들 잘 낳은 거, 이런 댓글들이 뭐 거의 다였습니다. 글쎄요. 자, 오늘 이 오죽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요만큼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헌입니다.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많아서 오죽헌이고요. 옆에 몽룡실은 신사임당이 태몽을 꾼 곳이죠. 검은 용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율곡이를 낳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율곡이의 어렸을 때 이름이 현룡, 검을 현자, 용룡자였습니다. 몽룡실 안으로 신사임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모양처의 대명사,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문인 율곡이의 어머니. 그런데 아들을 잘 키웠다고 해서 어머니의 표상이 된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시사화에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신사임당이 그림에 얼마나 뛰어났냐 하면 초충도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풀과 벌레를 그린 그 그림을 이 마당에 널어놓고 말렸는데 닭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실제로 와서 쪼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신라시대 그 솔거의 소나무 그림에 비견되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신사임당의 실력은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왜 나오냐, 그 최고액권의 신사임당 나오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도대체 이분 업적이 뭐냐, 아들 잘 낳은 거, 현모양처. 그 당시 또 5만원권이 만들어질 시대 상황이 여성을 좀 우대해야 된다, 이런 걸 반영한 거 아니냐. 그림, 글씨에 뛰어났던 신사임당은 그 시대 실력 있는 여성의 상징이었고요.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여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5만원권 화폐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강릉 도심 시내를 지나다가 만나는 칠사당, 여기가 강릉 대도호부 관하고요. 중앙시장이 옆에 있고, 또 요즘 뜨고 있는 거리 명주동 거리가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KTX나 뭐 버스를 이용해도 택시로 이제 기본 요금 거리에 올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이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여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칠사 7가지 업무, 뭐 조세, 군역, 부역, 뭐 풍속까지를 다 맡아서 관장했으니까 완전 행정 중심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여기는 일본군 수비대가 쓰고요. 한국전쟁 때는 미군,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1958년까지니까 한 60여 년 전까지 강릉시장 관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의 바뀜에 따라서 계속 그 주인이 바뀌었던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 칠사당인데요. 이 칠사당은 와서 한번 보면 재밌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위에 화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목조주택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저 지붕 무게를 버텨내는 화반인데요.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릉이 바닷가니까 저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왜 재미냐면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도 이 목조주택에서 물고기 모양 화반 저걸 찾는 것, 보는 건 아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릉 도심을 거닐면서 한번 들려서 볼 수 있는 강릉 도심 여행의 소확행 같은 거 아닐까요? 혼밥이 가능합니다. 이곳 추천은요.
제가 강릉 KBS에 있는 아나운서 후배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강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초당 순두부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초당 순두부 마을이에요. 제가 찾은 집은 원조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는 1930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이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쓰잖아요. 근데 간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해 바닷물, 짭짤하니까 그 바닷물을 쓰는데 초창기 때는 그대로 바닷물을 퍼서 썼고 지금은 동해 심층수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아주 깨끗한 더 맛이 나겠죠. 그리고 요 메뉴 시키는 요령인데요. 보통 전골 같은 걸 먹으면 2인 이상,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잘 못 먹는데 원조 초당 순두부 이 집에서는요 혼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초당 순두부 전골도 1인분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주시는 건 맛보기 순두부인데 원래는 요게 이제 그 초당 순두부죠. 근데 이 초당 순두부도 주시고 요건 달라고 해줍니다. 비지찌개, 된장, 셀프바에서 이렇게 반찬들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반찬 푸짐하죠. 원래 초당 순두부를 먹어봅니다. 이 순두부 이 몽글몽글한 식감이 혀를 막 간지립니다. 간지려. 모두부는 처음에 간장을 찍어서 먹어보고요. 뭐 우리가 두부 식감 아시잖아요. 씹히면서 살살 녹는 거. 근데 두부는 뭐가 됐든 두부김치죠. 이 셀프바에서 가져온 김치하고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추천 깻잎하고 먹는 거를 추천하신답니다. 깻잎도 하고도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은 손으로 뜯어야. 이거 맛있네요. 깻잎의 짭짤함하고 달콤한 그리고 깻잎 그 특유의 향하고 요 두부가 싹 어우러지면서 입안에서 아주 부드러움과 약간 까칠까칠한 깻잎 맛이 싹 어우러지는 게 요거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게 비지찌개 그리고 된장찌개. 이거 강원도 짭조름하게 먹는 강된장이죠.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이제 이 순두부 전골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원조 초당 순두부, 요 원래 순두부하고는 양념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얼큰한 맛하고 그리고 야채, 버섯 이런 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진짜 그 설악산도 있고 여기가 이제 강원도 백두대간 쪽이라 그런지 버섯 향이 제가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진짜 버섯 향이 정말 강해요. 밥을 한 숟갈 말았습니다. 사장님, 1인분으로 이거 양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골을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게 두부, 맛보기 두부, 비지, 된장 다 공깃밥까지 리필이 된다고 합니다. 무한 리필. 근데 이걸 무한 리필로 먹을 정도면은 씨름 선수 이상인데요. 저는 벌써 이 양이 많아요. 반찬들도 맛이 좋습니다. 강릉에 있는 제 아나운서 후배들, 이거 맨날 맛집만 다니는구나 이 친구들이. 여기 먹방하는 사람들도 왔다 그러던데 누가 왔었습니까? 희밥. 희밥. 몇 인분 먹고 갔어요? 희밥이 여기만 찍고 간 게 아니라 네. 이 동네를 다 투어로 돌아가서 저희가 딱 찍으러 갔었는데 네. 딱 2인분만 먹고 왔어요. 혼자. 그러면 이 여기 전부 2인분씩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희밥은 이거 2인분 먹을 때 이 나머지 무한리필로 엄청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아닌가요? 되게 순식간에 먹었어요. 순식간에 먹었어요. 하루에 다 돌아야 되니까. 대단하네요. 제가 촬영하는 오늘이 그 전국의 한파주의보, 전국이 냉동고로 변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밖에 되게 추웠거든요. 바람도 초속 막 9m, 10m. 그래서 아까 추웠는데
이게 뭐 전혀 속도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사실은 강된장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다 먹습니다. 순식간에. 미식찌개만 있어도 밥 한 공기 한 숟갈이나 먹죠. 정말 배부르게 먹었고요. 그리고 진짜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계산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더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저. 여자분들도 두부가 8번 드시는 분 계세요. 이걸요? 두부 같은 경우는 여자분 4번? 두부가 4번. 밥을 그래서 밥을 안 드세요. 밥은 내가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공깃밥을 원래 처음부터는 빼고 일단 두부로 양껏 배를 채우고 그래도 무한리필까지 다 해서 먹고도 밥 생각이 난다. 그러면 공깃밥을 하는 거지. 보통 이 공깃밥 빼고 여기서 두부 먹으러 왔으니까 이걸 두부를 마음껏 양껏 드신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포만감, 든든합니다.